저녁 9시 이후에 마그네슘 안 드신다면 그동안 드신 영양제 절반은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30년간 미네랄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두세 배까지 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좋은 제품을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영양제를 드시는데 그때가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몸이 활동 모드로 들어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소화와 흡수보다는 에너지 소비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 특히 9시에서 10시 사이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흡수율이 최대로 올라가고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다리 쥐, 손발 저림, 불면으로 고생하신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몇 년째 마그네슘을 먹으면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못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 이완, 신경 전달, 혈압 조절, 혈당 관리, 심지어 뼈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서 효과를 못 보신다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신 적,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고 시린 느낌, 잠들기 힘들고 자주 깨는 불면 증상. 이 모든 것들이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그 마그네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잘못된 복용 시간입니다. 얼마 전 만난 박미숙 68세님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좋다는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고 하셨죠. 제가 식사 시간과 복용 시간을 물었더니 아침 식후에 먹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죠. 박미숙님은 아침 7시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영양제를 드셨어요. 그때가 바로 몸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마그네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녁 9시쯤 몸이 이완 모드로 바뀔 때 섭취하면 흡수율이 두세 배로 올라갑니다. 박미숙님께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손발 저림까지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제품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복용 타이밍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녁이 최적의 시간인지, 어떤 습관들이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는지, 그리고 효과를 100배로 높이는 방법까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그네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미네랄을 연구하면서 느낀 건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마그네슘을 몰래 빼앗아가는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이런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마그네슘을 걸러내 버리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마그네슘 부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김영호 72세님은 매일 아침 커피 2잔이 습관이었는데 손발저림이 심했죠. 오후에도 한 잔 더 드셨으니 하루 3잔이었어요. 제가 커피를 줄여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저림이 완화됐습니다. 2주 후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 2잔 이하로 줄이고 점심 이전까지만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카페인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면 마그네슘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보충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만약 3잔 이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줄여보세요. 알코올과 탄산음료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료입니다. 알코올은 신장 기능을 교란시켜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탄산음료 속 인산 성분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미국 미네랄학회에서는 알코올 섭취 시 체내 마그네슘 손실률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주 65세님은 저녁마다 맥주 한 캔을 즐겼는데 불면과 다리 쥐가 반복됐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거죠. 술을 끊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술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고 탄산음료는 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탄산음료는 마그네슘 배출의 지름길입니다. 식사 때 섭취한 마그네슘까지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니까요. 식사 후 음료, 어떤 걸 즐기시나요? 탄산음료 대신 맹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고 이때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순자 70세님은 걱정이 많을수록 다리가 더 당긴다고 호소했어요.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까지 겹치면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죠. 제가 명상과 호흡 훈련을 권해드렸더니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루 3분만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마그네슘 소모도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마음의 평온이 함께할 때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마음 건강뿐 아니라 몸의 영양 흡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마음이 긴장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잠들기 전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혈당이 높거나 이뇨제를 복용하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재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는 거죠. 한국 내 분비 연구에는 당뇨 환자의 60% 이상에서 마그네슘 결핍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69세님은 혈압약 복용 후 다리 경련이 잦아졌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혈압약이었는데 소변이 자주 나오면서 마그네슘까지 함께 빠져나간 거예요. 복용시간 조절과 마그네슘 보충으로 호전됐죠. 약과 영양제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복용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되고
마그네슘을 따로 보충하시거나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약 드신 뒤 손발이 더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용 시간을 점검해 보세요. 채소를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의 절반이 손실됩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삶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물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치면 마그네슘이 50% 감소합니다. 최은자 75세님은 나물 반찬을 늘 푹 삶아 드셨는데 살짝 데치는 방법으로 바꾸자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채소는 1분 이내로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에 볶으면 마그네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보다 조리 온도가 영양 손실의 핵심 변수입니다. 평소 반찬 얼마나 오래 끓이시나요? 푹 익힌 나물이 부드럽긴 하지만 영양소는 많이 손실됩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고 기름에 살짝 볶는 방식으로 바꾸시면 마그네슘을 지킬 수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마그네슘이 소모됩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케이크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마그네슘이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경희 73세님은 빵과 과자를 자주 드셨는데 피로감과 손발 저림이 심했어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간식은 과일과 견과류로 바꾸자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채소, 과일로 바꾸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마그네슘 소모도 줄어듭니다. 간식으로 뭘 드시나요? 과자나 빵보다는 바나나나 아몬드 같은 자연식품을 선택하시면 마그네슘도 보충하고 혈당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을 빼앗는 습관들을 줄여야 진짜 흡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이런 습관이 그대로라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반대로 마그네슘 효과를 100배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빼앗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효과를 100배로 높이는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마그네슘 복용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에요. 낮 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소화 흡수 기능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2~3배로 올라가고 숙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기 직전엔 피하세요. 마그네슘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그네슘 복용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이나 점심이라면 오늘부터 저녁으로 바꿔보세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 섭취 시 속 불편과 흡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산화형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내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위장이 음식 소화에 집중하는 시간이라 영양제 흡수가 떨어집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영양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혹시 속이 불편해서 영양제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복용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속 불편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B6는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 있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B6가 그 운반을 도와주는 겁니다. B6 포함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저녁에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칼슘제나 철분제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영양제 병용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침엔 칼슘과 철분, 저녁엔 마그네슘과 B6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드시면 각각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시간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대 복용 시 몸이 흡수 리듬을 형성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소화 효소도 그 시간에 맞춰 분비되고 흡수 경로도 활성화됩니다. 하루 건너뛰는 습관이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이렇게 하면 몸이 리듬을 형성하지 못해요. 알람 설정 후 매일 같은 시간대에 섭취하세요.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마다 복용하시면 한 달 후엔 자동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루틴 유지하고 계신가요? 영양제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한 달 열심히 먹고 한 달 안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두유, 검은 콩, 바나나, 다크초콜릿은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입니다.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높고 안전합니다. 시금치 한 접시엔 약 80mg, 아몬드 한 줌엔 약 75mg, 바나나 한 개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두유와 바나나, 점심 시금치나물, 간식 아몬드나 다크초콜릿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짠 아몬드나 가공 초콜릿은 피하세요. 나트륨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으면 오히려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무염 아몬드와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오늘 식탁에 마그네슘 음식이 있었나요? 내일부터라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2주 안에 손발저림, 다리지, 불면이 완화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대부분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고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아침에 복용하면 흡수율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면 몸의 리듬과 맞물려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손발저림, 다리지, 불면이 반복되고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육은 경직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숙면과 근육 이완,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다리지나 손발 저림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한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컨디션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2시간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피로와 통증을 바꿉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9시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 시간에 물 한 잔 준비하시고 마그네슘 한 알 드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어제와 다른 몸 상태를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이고 저녁 술과 탄산음료는 물로 대체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땐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채소는 오래 삶지 말고 살짝 데쳐서 드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2~3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30년간 미네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영양제를 먹는 것, 커피 한 잔 줄이는 것, 저녁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그네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그건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몸이 답을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의 완벽한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B1, B6, B12 각각 언제 어떻게 먹어야 마그네슘과 시너지를 내는지 실전 루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양제 병용이 헷갈리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복용 시간을 바꾸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